오늘은 세력들의 핸들링 수법에 대해 연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나라 중소형주들은 거의 모두 세력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 종목마다 들러붙어 있는 주포들이 어떻게 핸들링을 하는가에 따라 주가가 변동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세력들의 핸들링 수법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인 HL 사이언스입니다. 중국 상해의약그룹과 우술 조인트백의 독점 판매 계약건으로 최근에 시세가 나왔습니다. 우술 조인트백은 국내 최초로 유일하게 전임상 결과 연골세포 및 연골의 두께를 증가시키는 차별화된 혁신 기술로 한국과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에 특허 등록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세력들은 이런 이슈나 개별 종목의 모멘텀을 이용해서 주가를 부양시킵니다. 이런 모멘텀에 대해 놈들은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모두 매집봉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놈들은 보통 1년, 2년 혹은 3년 동안 매집을 하면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주가를 부양시키기 전에 이렇게 사전 작업을 철저하게 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작업이 들어간 후 놈들은 어떻게 해서든 주가를 밑으로 빼려고 합니다. 즉, 바닥권에서 본격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려야 자신들의 평단가를 낮추고 돈을 덜 쓰면서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대 낙폭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과대 낙폭 자리가 나오면 이제 놈들의 본격적인 핸들링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차트를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과대 낙폭 자리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포놈이 자전 거래를 통해 의도적으로 저런 급락을 만들어냅니다. 방금 이야기했듯 놈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주가를 밑으로 뺀 후 바닥권에서부터 주가를 부양시켜야 자신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대 낙폭 자리가 나오면 유심히 관찰을 시작해야 합니다. 과대 낙폭 다음 날도 매집봉이 하나 생긴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관리하는 주포는 과대 낙폭 후 기간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거래량 없이 길게 횡보를 한 것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진 것이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이것이 신호탄입니다. 제가 이 자리를 찾아내기 위해 거래량의 볼린저 밴드를 첨가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무조건 타점을 잡고 기다리면 반드시 주가는 상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나오더라도 참을성 있게 기다리면 됩니다. 이 종목은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 없이 바로 치고 가는 패턴입니다. 21선 위에 캔들이 올라선 후 작은 양봉이나 음봉들로 횡보를 하면서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나오지 않고 바로 치고 가는 패턴입니다. 앞에서 이미 기간 조정이 나왔기에 그 과정을 생략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차트를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차트를 볼 수 있도록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일단 과대 낙폭이 나온 것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아, 놈들의 본격적인 작업이 임박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관찰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진 것을 보고 곧 상승이 시작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후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나올 것 같으면 좀 더 기다려보고 예비 동작 없이 치고 갈 것 같은 낌새라면 바로 따라붙어야 합니다. 이 차트는 현 시점에서 바로 따라붙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속 거래량이 터지면서 긴 윗꼬리가 발생한 것이 보입니다. 개미들이 달라붙지 못하게 겁을 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매도 물량을 소화하는 중입니다. 윗꼬리가 긴 양봉 캔들, 즉 거터 위양들입니다. 곧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됨을 감지하고 타점을 잡아야 합니다. RSI가 중심선을 돌파하고 MACD에서 골든크로스가 일어난 후 추세선이 살아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 두 가지 지표도 곧 급등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차트 공부를 할 때 어떤 자리에서 급등이 나오는지 많이 연구해 보셔야 합니다. 종목마다 그 종목을 핸들링하는 주포의 성향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급등하는 타이밍이 일정치 않습니다. 그러나 놈들의 핸들링을 감지해 볼 수 있는 단서들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바닥권에서 과대 낙폭이 나오는 것이 하나의 단서가 됩니다. 앞에 매집봉이 있다면 더욱 확률은 높아집니다. 또한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것이 또 하나의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한 번 더 나오느냐 아니면 바로 치고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차트는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진 후 바로 치고 가는 패턴입니다. 이 패턴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급등 후에도 주포놈이 어떻게 핸들링을 이어가는지도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합니다. 이 차트에서는 상한가가 발생하고 다음날 쭉 끌어올렸다가 긴 윗꼬리와 음봉으로 다시 주가를 쭉 뺐습니다. 이 패턴이 나오면 이제 밑으로 줄줄 흐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급등 후 조정이라는 공식이 적용되는 자리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급등 후에 조정이 나오는 것도 여러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면서 주가가 작은 음봉들로 점진적으로 빠지는 패턴이 있고 이처럼 큰 음봉으로 뚝뚝 떨어지는 패턴이 있습니다. 조정 후 반등하는 자리를 찾아내는데 가장 유용한 방법이 최저 거래량 뒤 양봉에서 타점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 캔들에서는 도지 캔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도 등장을 했고 도지형 캔들도 계속 출현을 합니다. 반등 타이밍입니다. 지지라인이 깨어지지 않는 것도 확인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타점을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여기까지의 상황을 놓고 보면 주포가 굉장히 화끈한 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급등 후 7거래일 정도 조정을 준 후 다시 급등을 시켰습니다.
급등 후에 조정이 10거래일 혹은 20거래일까지 나오는 경우와 비교하면 상당히 화끈한 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끈한 놈들은 조정 후 반등을 할 때 야금야금 끌어올리지 않습니다. 한 방에 쭉 끌어올립니다. 그러므로 주가가 뚝뚝 떨어지다가 도지 캔들이 출현을 하면 바로 타점을 잡아내야 합니다. 더 이상 지지라인에서 주가가 빠지지 않는 것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성격이 화끈한 놈인 것을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다음 상황에 대해서 한번 예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조정이 나올까요? 아니면 한 번 더 치고 갈까요? 앞에서 급등 후에 바로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패턴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조정 후에 딱 3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고 저항에서 밀리자 다시 조정이 나왔습니다. 3거래일 조정이 나올 때 도지 캔들이 등장한 것이 보입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도 보입니다. 이후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저항 라인에서 다시 밀려버렸습니다. 이제 저점 대비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주포놈이 주가를 더 끌어올리려 했지만 저항이 심해지자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최저 거래량이 발생하며 도지 캔들이 뜬 상태입니다. 다시 반등 타이밍이 나온 상태입니다.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포의 핸들링입니다. 각각의 주포놈의 성향에 따라 주가를 어떻게 핸들링하는지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비슷한 패턴이 나왔을 때 정확히 타점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피델릭스입니다. 피델릭스는 중국 최대 반도체 생산업체인 SMIC와 플래시 메모리 부문에서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으며 최대 주주가 중국 반도체 회사인 동신반도체 주식위원공사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21일 발표를 했습니다. 시진핑의 중국 경기 부양책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중국 관련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런 모멘텀으로 최근 이 기업의 주가가 큰 시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서두에도 이야기했듯 이러한 호재 소식은 늘 두 번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주포의 핸들링입니다. 주포가 어떻게 핸들링을 하는가에 따라 우리나라 중소형주들은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주포의 핸들링을 철저하게 연구하는 것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지름길입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가가 쭉 빠졌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갑자기 급등을 시작했습니다. 급등 초기를 잡아내는 것이 수익을 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급등 초기임을 알아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차트를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과대 낙폭입니다. 과대 낙폭이 왜 나오는지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때부터 관찰에 들어가야 합니다. 차트에서 최근 급등한 부분을 좀 잘라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과대 낙폭 후의 상황을 유심히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대 낙폭 후에 주가가 약간 상승을 했다가 21선 위로 안착을 하지 못하고 다시 흘러버렸습니다. 기간 조정 및 가격 조정이 한 번 더 나온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21선 위로 캔들이 안착한 것이 보입니다. 쌍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주가가 다시 밀려 3중 바닥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마지노선은 형성이 되어 있기에 3중 바닥이 나오더라도 다시 상승을 할 것을 믿고 여기서 타점을 잡아도 됩니다. 아니면 좀 더 기다려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조건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볼벤이 바닥에 붙어 있으나 거래량이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RSI에서는 아직 중심선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MACD에서는 골든크로스 이후 추세선이 살아있습니다. 좀 더 기다려보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곧 주포의 본격적인 핸들링이 시작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단서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캔들입니다. 저같이 365일 차트만 들여다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 알아볼 수 없는 캔들입니다. 저는 이 캔들을 시그널 캔들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급등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급등 직전에 주포가 매도 물량을 테스트하는 캔들입니다. 주포가 살짝 주가를 끌어올리면 개미들이 따라붙기도 하고 매도 물량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시그널 캔들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 시그널 캔들이 등장을 하고 21선 위로 캔들이 안착을 하면 곧 급등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과대 낙폭 후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50거래일 정도가 나오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과대 낙폭, 쌍바닥, 시그널 캔들, 21선 위로 안착, 급등. 공식으로 기억해 두셔도 됩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급등 후에 한 번 더 추가 상승이 나왔지만 긴 윗꼬리가 보입니다. 고점에서 긴 윗꼬리는 저항 라인을 돌파할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정 구간에서도 주포가 핸들링을 계속한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저항에서 밀려 주가는 반등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피보나치 되돌림 지표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오늘 캔들이 0.5라인과 0.618라인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0.618라인을 깨고 내려올 수도 있지만 0.618라인을 마지노선으로 생각을 해도 됩니다.
앞에서 급등이 나온 후 조정 후 반등하는 자리를 찾을 때 확률적으로 0.5라인과 0.618 라인에서 반등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주식은 확률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들어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0.618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오늘 종가에 들어가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 손익비가 좋은 자리입니다. 손실은 작고 이익은 크게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정확한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이 되어집니다. 주포의 핸들링이 감지가 되면 추적을 해야 합니다. 마치 명탐정 셜록이 된 것처럼 주포의 핸들링을 끈질기게 추적을 해내야 합니다. 이 차트에서도 정확히 6거래일 만에 조정이 끝나고 반등을 했습니다. 앞서 본 HL사이언스와 비슷한 시기에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하는 자리를 찾아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피보나치 되돌림 지표 역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거래량이 터졌지만 역시 긴 윗꼬리로 저항해서 밀린 모습입니다. 저항 라인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주요 저항 라인 2개를 돌파를 했지만 이번 저항 라인은 뚫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가가 밀릴 것이라는 것은 누가 보아도 자명합니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딱 하루 조정이 나오고 오늘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쉽게 반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매물대 덕분입니다. 최고 저항 라인까지는 매물이 많이 쌓여 있지 않은 관계로 큰 거래량 없이 쉽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을 보면 주포의 적극적인 핸들링은 없는 상황입니다. 주포의 핸들링이 나오면 돌파가 가능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이 낮 12시경입니다. 오늘 상황을 지켜보고 종가에 들어가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거래량 없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매도 물량을 소화하지 못한 상승은 늘 불안한 상승이 됩니다. 오히려 오늘 윗꼬리가 길게 나오는 것이 더 좋은 타점이 됩니다. 매도 물량을 소화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종가에 어떤 모습으로 끝나는가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스페코입니다.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소식에 국내 방산 및 안보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수혜를 보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스페코는 방위산업체로 드론 및 항공기 관련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용 드론 개발 및 생산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 북한의 러시아 파병 소식에 따른 국내 방위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스페코의 주가 상승의 원인으로 풀이되어집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급등락이 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황에도 영향을 받아 주가가 등락을 반복하지만 역시 중요한 것은 주포의 핸들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종목의 주포는 개미털기를 심하게 하고 반등시킬 때는 주가를 사정없이 끌어올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마다 핸들링하는 주포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트를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눈에 탁 잡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입니다. 과대 낙폭 자리입니다. 여기서부터 주포의 핸들링이 다시 시작된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부분을 잘라내고 차트를 보겠습니다. 과대 낙폭 후에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그널 캔들도 보입니다. 이 캔들입니다.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진 것도 보입니다. RSI 중심선을 돌파했습니다. MACD에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추세선이 살아있습니다. 가격 캔들에서 긴 윗꼬리는 매집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포가 주가를 쭉 끌어올렸다가 자전거래로 다시 급락을 시키면서 개미들을 털어내고 밑에서 물량을 받아먹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주포 입장에서 보면 개미들에게 겁을 주면서 매집을 한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는 캔들입니다. 이 그림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이런 그림이 보이면 타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과대 낙폭, 시그널 캔들,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짐, 21선 안착, 긴 윗꼬리 개미털기 매집봉. 공식으로 외워두셔도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상한가 이후 추가 상승이 나왔지만 저항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포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놈은 조정을 줄 때 쉽게 반등을 시키지 않는 놈입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지표를 대입해보지 않아도 0.618 구간이 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거의 마지노선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캔들이 5일선을 탄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타점은 이미 나왔습니다. 이 캔들입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급반등을 알리는 큰오빠 캔들입니다. 이렇게 바닥권까지 주가가 빠지면 저점에서 타점을 잡기 쉽지 않습니다. 주포놈은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바닥권에서 주가를 다시 끌어올릴 때 개미들이 쉽게 달라붙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닥권까지 주가를 빼어버리는 것입니다. 개양아치 쓰레기 새끼입니다. 별별 놈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핸들링을 숙지해 두셔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반등하는 중간에 조정이 한번 나왔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도지 캔들이 보입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도 보입니다. 단기적인 조정에서 반등할 때도 최저 거래량 기법은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 다음날 갭으로 떠서 다시 날아갑니다. 이후 조정이 또 나온 것이 보입니다. 역시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등장하고 어제 다시 날아갔습니다. 이 새끼는 반등을 할 때 기습적으로 급등을 시키는 것을 좋아하는 놈입니다. 오늘은 급등 후에 다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 4거래일 조정이 나오고 다시 기습적으로 급등을 시킬 것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을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나노엔텍입니다. 나노엔텍은 최근 위고비 국내 출시 이슈에 따른 비만 치료제 테마에 엮인 종목입니다. 나노엔텍은 글로벌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탁 생산 CDMO 파트너 서모피셔에 소모품을 공급하고 있어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분류되어집니다. 서모피셔는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생산하고 있으며 향후 공급 물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집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5월, 2월에 시세가 크게 한번 나왔다가 줄줄 흐른 주가가 계속 파동을 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차트를 줄여서 보겠습니다. 최근 부분은 잘라서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관찰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과대 낙폭이 나왔습니다. 아, 이 새끼가 작업을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세력주들과는 다른 패턴입니다. 과대 낙폭 후에 횡보 기간을 거치는 것이 보통입니다. 혹은 쌍바닥을 찍으며 저점을 다진 후에 21선을 타는 그림이 많이 나옵니다. 반면 이 새끼는 과대 낙폭 후에 바로 급등을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주포마다 핸들링 수법이 다 다릅니다. 여러 가지 패턴을 익혀두셔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급등 후에 조정이 나왔습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보입니다. 오늘은 거래량이 줄었는데 가격은 오히려 올라가 있습니다. 팔고 나갈 사람들은 다 나간 상태입니다. 반등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조정이 짧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과대 낙폭 후에 횡보 기간은 생략하고 급하게 급등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장대 양봉의 고점이 많이 깨어진 상황입니다. 이제 주가는 밑으로 줄줄 흐를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포가 손을 놓아버리자 한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어찌 보면 이놈은 다시 주가를 부양시킬 의사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격 조정과 길고 긴 기간 조정을 주는 놈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놈이 주가를 다시 부양시킬 것이라는 것을 어찌 알 수 있을까요?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OBV 보조지표입니다. OBV 지표에서 계단식 상승이 보입니다. 주가가 하락하는 가운데도 누군가는 이 주식을 모으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누구긴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 새끼들이겠지요. 두 번째 단서는 과대 낙폭입니다. 과대 낙폭은 주포놈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일부러 바닥권까지 주가를 끌어내린 후 급등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물러난다면 지금까지 주포놈이 한 짓은 모두 헛짓거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동안 돈을 써서 물량을 모아놓고 그냥 끝난다면 주포놈은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게 됩니다. 최소한 지들 평단가에서는 물량을 털고 나가야 합니다. 이놈들 평단가는 그냥 눈으로 보입니다. 이 평단가 위로 주가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아니, 최소한 지들 평단가에서 2배 내지 3배는 끌어올린 후 털고 나가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방법은 주포마다 다 다릅니다. 이 새끼는 지금 타이밍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시그널 캔들은 이미 나왔습니다. 이 캔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캔들들이 21선을 탔습니다. 아슬아슬하게 21선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급등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이 매수 타점입니다. 세력주를 발라먹는 방법은 놈들의 핸들링 수법을 연구해서 급등 타이밍을 찾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차트를 돌려보면서 어디서 급등이 나오는지 연구를 해야 합니다. 추세선을 그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세가 돌아간 것을 확인해보고 타점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9일간 상승을 하고 16일간 조정을 준다는 9대 16의 황금 비율을 가지고 반등 타이밍을 찾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이 캔들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거래량이 터진 윗꼬리 양봉 캔들, 즉 거터 위양입니다. 여기서 매물을 소화한 후 다음날 날아간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딱 이틀 동안 투 음봉으로 조정을 주고 다시 날아간 것도 보입니다. 이 새끼는 길고 긴 조정 기간 동안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정 기간이 길면 길수록 반등할 때 크게 올라갑니다. 투음봉이 뜬 날 최적 거래량을 확인하고 종가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후 조정이 나온 후 기준선을 터치하고 다시 반등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저항 라인에 가로막혀 더 이상 상승을 못하고 있습니다.
크게 조정이 나올 것 같은 모습입니다. 잘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고수가 되는 비결은 관찰에 있습니다. 많은 종목들에서 주포의 핸들링을 잘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단주로 충분히 실전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식 투자에서는 경험이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수많은 차트를 관찰하고 또 관찰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단주로 수많은 실전 경험을 하면서 몸으로 주포의 핸들링을 체험을 했습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절대 주식 투자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공부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단주로 연습하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실전 노하우를 충분히 익힐 수 있습니다. 쇠가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1000번의 담금질과 10,000번의 두드림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절차탕마 대기만성. 조금씩 갈고 닦아가면 큰 그릇은 나중에 완성이 된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주포의 핸들링에 대해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당분간 이러한 세력주들을 가지고 주포의 핸들링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